파이널 컷 프로는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파이널 컷 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버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 사용 문제인데요. 뭐 전문가 영역은 아니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유튜브 수익 내면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수익이 내기 전에 마이크가 안 좋아서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 아주 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좀 사시더라도 아무리 저렴해도 또 가성비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끌리냐면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 가격에 없는 것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에 사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복 투자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몇 가지 초보일 때 했던 실수들하고 꼭 사셔야 되는 마이크, 그리고 우리가 음질을 좋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것만 내가 사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셔야 되는 게 뭔지,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원래 뭔지에 대한 점들이 분명해지실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그 마이크만 산다고 해서 영상 음질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영상 음질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자기 목소리가 원래 좋아야 되고, 그래서 가수나 뭐 성우 같은 분들이 목소리가 좋은 상황에서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고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좋아지는 거지, 마이크를 바꾼다고 그러한 특성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EQ도 만지고 음향 쪽을 계속 손을 보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 되는 목소리를 잡으려고 해봤지만, 주변에 물어보면 그냥 그게 네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각을 했죠. 일단 개인 목소리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음질이 좋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 성능보다는 먼저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환경은 일부러 제가 녹음하는 곳 중에 가장 안 좋은 환경을 선택했어요. 옆에는 가전 제품도 돌아가고 있고요. 밖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빗소리도 좀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울릴 거예요. 녹음하는 스튜디오 가시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밖에 있는 소리가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잡음이 없어야 되죠. 또 하나는 흡음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소리가 튕겨나가지 않고 또 잡소리나 노이즈 같은 거를 빨아들이는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계란판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스펀지로 된 거. 그게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잡아내고 소리가 튕겨나오지 않게 잡아줍니다. 제가 물론 이거 손 볼 거지만 평소에 제가 들려드리는 목소리에 비해서 약간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금 이걸로 녹음하고 있는데, 소리를 집어넣으면 이 소리가 여기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쪽에 튕겼다가 오는 소리,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여기로도 직접 들어가다가 벽으로도 소리가 갈 거 아니에요? 그 벽에서 갔다 오는 소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초도 아니고 0. 몇 초도 아니겠지만 그 0.00 몇 초의 차이로 울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흡음 시설이 안 돼 있는 환경에서의 녹음은 아무리 좋은 마이크를 써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녹음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어디 녹음실이 아니고 스튜디오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최고급 마이크는 쓰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우리 유명한 유튜버들이나 음향 관련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좋은 마이크 쓰잖아요. 그런 분들 다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시는 거예요. 녹음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가정집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음질이 가장 좋기 위한 거는 마이크와 입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녹음기를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입이 여기라고 했을 때 제 지금 멀어졌죠? 벌써 음질 떨어지죠? 너무 가까이 가면 당연히 저음이 세집니다. 또 멀리 가게 되면 저음이 약해지고 대신에 고음이나 중음역대가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를 쓰실 때에는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훨씬 좋은 음질을 뽑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장비 중에서 거리만 바꾸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입의 방향이 있는데 정면에서 말하면 파파 이런 파열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터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방향만 조금 틀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하면 소리가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만 틀어줘도 소리가 나갔을 때 파열음이 크게 안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무지향성 마이크, 이 무지향성은
보면 소리를 수음하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방에 있는 소리를 다 잡아내거든요. 스테레오도 잡고. 이런 거는 지향성입니다. 직진해서 오는 것만 잡고 옆에 있는 소리는 조금 적게 잡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정면에서 입 정면에서 받지만 않으시면 소리가 그래도 괜찮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막 손을 움직이면서 해서 음질이 더 왔다 갔다 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모니터링이라는 걸 좀 해야 돼요. 내가 녹음을 하는데 녹음이 잘 될 거야 이런 환상을 갖고 녹음을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녹음기인데요. 이건 마이크가 아니고 녹음기죠. 요거는 여기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이 이어폰 단자는 녹음을 하고 나서 어떻게 잘 녹음이 됐나 듣는 용도가 단지 아닙니다. 여기다 꽂고 녹음을 하면 지금 내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녹음하면 실수 없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보야라는 브랜드 아시죠? 처음 유튜브 하시면 이 보야 제품을 많이 보실 거예요. 가격이 싸니까 많이 보실 건데 얘는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데 단자가 하나 있죠. 이 마이크나 스마트폰이랑 연결하는 곳입니다. 요 하나가 있어서 실제로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건 제가 왜 산 거냐면 이건 전혀 이름이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줌으로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 마이크는 음질이 좋아서 샀다기보다 뒤에 보시면 이 헤드폰 모양의 모니터링 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하고 녹음하는 거는 지금 내가 모니터링이 없으면 쓸데없이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녹음을 할 때 파이어림이 더 세게 나가거나 제대로 된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있는 거를 가능하면 쓰시면 좋고 이건 제가 추천드리려고 갖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지 말란 얘기냐?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제가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카메라 있죠. 카메라에 보면 카메라 자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심한 말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요 마이크 가지고 뭔가 녹음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카메라 마이크는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음은 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색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 좀 후회를 하실 거고 또 하나는 요 이어폰 마이크예요. 이건 이어팟인데 애플에서 나온 정품 마이크거든요. 이게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지만 블루투스 이어폰 쓰실 여유가 없으시면 음질 그래도 아주 싼 가격에 음질이 좋은 편인데 여기에 마이크가 달려 있잖아요. 마이크 달려 있는데 이런 이어폰 마이크는 사실 유튜브로 수익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용을 좀 드리고 싶지 않다 싶으시면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요겁니다. 요거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건 아이폰 11인데요. 스마트폰 중에서 너무 구형 말고 저처럼 최소 아이폰 11이나 뭐 12 혹은 13 쓰시거나 갤럭시 S20, 21 정도 되는 스마트폰 마이크를 쓰시길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의 경우에는 지향성은 아니에요. 밑에 아이폰 11은 마이크가 있는데 이렇게 대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놓고 말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고 저처럼 맥북이나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 우리 파이널 컷 무비 구독자들은 대부분 맥북 쓰시잖아요. 맥북 쓰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요거를 돈 주고 샀으니까 쓰는데요. USB-A 단자를 가지고 연결해서 옮겨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이 아이폰으로 녹음하시면 음질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에어드롭으로 바로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작업도 편한 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녹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사봤자 제대로 된 마이크를 살 수도 없고 또 그 음질이 좋은지 나쁜지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저는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써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요게 이제 보야에서 나온 샷건 마이크거든요. 이하 2만원, 3만원 정도 합니다. 얘는 일반 보야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저렴한 마이크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건전지가 안 들어가는 게 있고 전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전원이 들어가는 게 훨씬 수음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전원은 킬 수 있죠. 그래도 샷건 마이크가 3만원이다? 이거는 그냥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저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보다 좋지만 이건 왜 쓰는 거냐면 보여주기용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종류만 보고 하면 뭔지 알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곳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카메라만 달랑 들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마이크를 달고 가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쓰신다면 가셔가지고 달고 전원을 딱 켜시고 하시면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보다는 훨씬 음질은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좋은 음질을 받아내기에는 이 3, 4만원짜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야가 나쁜 게 아니라요. 이 마이크는 제가 아까 거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까이 돼도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 한 1m
정도 이상 떨어지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이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기 드라마 촬영 현장 같은 거 가끔 보시면요, 마이크 들고 다니시는 분들 따로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거 들고 다니죠? 이렇게 길다란 마이크인데 이것보다 한 5배 길어요. 이만큼 깁니다. 긴데 여기다 이런 털복숭이를 씌운 다음에 삼국지에 관우가 들고 다니는 큰 창 같은 거에다가 들고 머리 위에 대고 있잖아요. 그 마이크 얼마짜리일까요? 엄청 비싼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비싼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막대기를 달아서 연기자가 말하는 곳 최대한 가까운 곳, 카메라 앵글에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가져다 대야 성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카메라 위에 핫슈에 달아가지고 이런 3, 4만 원짜리가 성능을 발휘할 거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사신다면 그냥 보여주기식 정도면 되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LR 자체의 마이크보다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좋은 거지, 요거를 샀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도 아니고 무조건 마이크나 뭔가를 또 하나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라인이 나가잖아요. 선이 나가면 이 선의 종류나 성능에 따라서 또 이 단자나 카메라 혹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단자의 성능에 따라서 노이즈가 생깁니다. 음향 쪽은 끝이 없는 게요, 이 마이크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조용히 해야 되고 이 라인도 엄청 비싼 걸 써야 돼요. 선 하나가 우리가 쓰는 마이크 합친 가격보다 비싼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따서 나가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 마이크라는 것에서는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희망을 다 뺏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뭐냐? 요거 옆에서 보니까 조금 좋아 보이죠? 요거는 이렇게 허리에 차는 건데요. 요게 이제 수신부고 이게 송신부입니다. 요거 두 개를 인터뷰하는 사람 허리에 딱 차주고 여기다가 라인을 연결해서 핀 마이크를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방송국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원래는 요건 별로 안 비싸요. 요거는 2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건데 그 방송국에서 나오는 거는 요 보약기 아니고 소니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요거랑 이렇게 수신기, 송신기 합쳐서 한 세트에 70만 원 정도 해요. 엄청 비싸죠. 얘랑은 음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건 왜 쓰는 거냐? 인터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마이크가 좋아도 가까워야 된다고. 저는 인터뷰하는 영상을 좀 따라다니는데 인터뷰하시는 분들 허리 하나씩 차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딱 장착해드리죠. 그러면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원래 방송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무슨 기분이 들까요?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요것도 약간 비슷해요. 요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성능이 중간 이하, 어중간한 것들은 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샷건 마이크들이 지향성이지만 아무리 비싼 마이크도 붐대를 가지고 연기자 가까이 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런 마이크는 70만 원짜리는 아니지만 인터뷰한 사람 옷깃에 바로 갖다 대면 최적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 이런 마이크 혹은 카메라 마이크로 멀리서 소리를 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음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얘는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 감독처럼 촬영을 하면서 있어 보이려면 헤드폰 끼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어폰 3.5 파일을 끼셔가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실제 소리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소리를 제대로 당겨서 녹음하면 녹음할수록 나중에 편집할 때 음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음질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적의 거리, 입이랑 아주 붙는 거리가 아니라면 20cm 정도 거리에서 녹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자면 얘랑 얘는 약간은 보여주기식 용이고, 물론 얘는 인터뷰할 때는 꼭 필요한 용도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귀찮은 면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녹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녹음하다가 전화 오다가 하면 끊기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를 켜놓고 녹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제품입니다. 요거는 마이크는 아니고 녹음기예요. 소니에서 나온 TX650이라는 제품인데 지금 신형이 나와가지고 이 같은 모델로는 660도 있고 또 다른 무선 모델도 있는데, 요게 가격도 제일 싸고 음질도 좋은 편입니다. 이 모델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유튜브 보시다 보면 이거 사용하는 대형 유튜버들이 꽤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거 파이널 컷 무비가 얘기했던 건데 하면서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요거는 녹음을 하시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 파이널 컷 프로나 돈 버시는 파이널 컷 프로를 하시겠죠? 아이무비로 갖고 가셔서 싱크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오토 싱크라는 게 있어서 사실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왜 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소니 거 70만원짜리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비싸죠. 그리고 이런 거 붐대 엄청 비싼 방송용 붐대도 못 쓰죠.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이런 USB 방식 말고
쓰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쓰려면 장비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걸로서 이렇게 선을 가지고 녹음하는 거는 노이즈가 확실히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이 자체에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X650 자체가 음질도 좋지만 그런 다양한 환경들의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노이즈나 음질 면에서 확실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쓰면 있어 보이고 하긴 한데 그건 이제 다른 고객이 있을 때 있어 보이는 거고, 솔직히 본인이 쓸 때는 이런 거는 엄청 귀찮습니다. 허리에 차야 되죠. 여기 마이크 선 꽂으면 마이크 엄청 길거든요. 왜 이렇게 긴 걸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원 켜야 되죠. 얘도 켜야 되고, 요것도 채널 맞춰야 되죠. 얘는 또 카메라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고, 여기 하슈 통해서 다시 달아야 됩니다. 달아놓고 못 써요. 다 망가지니까 쓸 때 뺄 때 항상 다시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엄청나고 가끔 순간순간 뭔가를 녹음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기 위한 준비 과정이 언제나 시간이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TX650 제품은요, 옆에 녹음 버튼이 있어요. 전원도 켜지 않고 녹음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정말 작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이야, 스텝이 있고 세팅이 다 돼 있고 방음실이 있고 그러지 않는 이상이야, 이렇게 누르자마자 녹음이 되는 거. 그리고 선이 연결돼 있어서 싱크를 맞추지 않아도 바로 편집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음질이 나쁘면 꽝이잖아요. 우리가 엄청 비싼 건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성비가 좋으면서 음질도 좋고 녹음도 바로 되는 이 제품을 초보분들이 사실 수 있는, 비용을 들여도 돈이 아깝지 않는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사시면 이 비용 뽑을 때까지는 충분히 쓰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필요하시면 사세요. 보여줘야 되시거나 인터뷰하는 일을 하셔야 되거나 그러시면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디오는 마이크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디오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방음 시설도 좋아야 되고 받아들이는 장비도 좋아야 되고 선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유튜브는 어떻게 내가 계속 이 유튜브를 운영해 나갈지가 중요한 거지, 요 마이크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의 음질을 보장할 수 있는 TX650 같은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울리는 방에서 했는데요, 가정집에서 방음실이 없고 흡음실이 없잖아요.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면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인데 행거 같은 걸로 걸려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방 안에서 좀 답답하더라도 그 방에서 녹음을 하시면 흡음도 잘 되고 튕겨 나오는 소리도 없기 때문에 가장 음질이 좋은 것은 옷방입니다. 거기 가셔서 녹음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자세히 이제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아래다 링크는 제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구매하시면 좋고요. 구매하셔서 써보셔도 되는데 제가 강력 추천하는 거는 소니 TX650이고, 아직은 좀 부담된다 싶으시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 새로 나온 거 쓰는데 거기 마이크도 굉장히 성능이 좋고 저 스마트폰도 성능이 좋은데 그래도 얘가 더 좋습니다. 전문 녹음기인 요게 더 음질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거 보시면서 제 영상 별로 음질 안 좋던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음질은 공을 들이는 만큼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마이크를 쓰면 좀 안 좋은 환경에서 녹음이 됐더라도 손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이크 혹시 고민이신 유튜브나 녹음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고, 혹여나 저기 유튜브 보시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거 보고 막 6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그런 마이크 갑자기 덜컥 사시지 말고 조금 고민 더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환경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녹음을 하더라도 조금 좋게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